받아주지 마라. 한 번 무너진 관계는 같은 이유로 반드시 또 멀어진다.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반복되는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이다. 이미 한 번 금이 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 관계를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균열은 언제고 다시 드러나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갇혀 혹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늘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소모되어 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환상에 갇혀 현재의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찾아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러한 단호함이야말로 무너진 관계의 고통스러운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무너진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다시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관계의 본질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에서 비롯된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듯이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며 모든 것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다. 불신은 감정적 교류를 막고 관계를 더욱 단절시킨다. 이러한 신뢰의 부재는 관계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기둥이며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처럼 깨진 신뢰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관계는 항상 위태롭고 불안하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심하게 되며 이는 결국 피로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의 반복은 관계의 지속적인 파열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다. 처음에 굳건했던 신뢰는 한 번의 배신이나 반복적인 거짓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그만한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친밀감의 부재 또한 무너진 관계의 재발 원인이 된다.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번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에서 다시금 안전하고 친밀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깊이 교감하기 힘들다. 친밀감의 상실은 관계를 껍데기만 남은 채 표류하게 만들며 결국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친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종종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곤 한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린다. 상대방 앞에서 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또다시 반복될까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 친밀감 또한 마찬가지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는 다른 어색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친밀감의 부족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부재를 넘어 서로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과 소원함을 의미한다. 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유지되는데, 친밀감의 상실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 끊어진 연결고리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극도로 어렵다.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소통의 부족 또한 관계를 좀먹는 주요 원인이다. 관계를 고치는 데는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에서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내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 웹 검색 결과가 보여주듯 의미 있는 대화가 없이는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소통의 단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다시 불신을 심화시키며 결국 관계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니체는 인간은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타인을 도구처럼 대한다고 말한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소모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관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재발의 원인이 된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어렵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해하여 더 큰 싸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관계를 투명하지 않게 만들고 불필요한 벽을 세운다. 결국 서로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히게 되고 관계는 깊은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화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화의 질마저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의 재발은 필연적이며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진실된 소통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사상 누각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 부족은 무너진 관계가 재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관계를 망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관계가 무너진 후 그 관계를 망친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행동 패턴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되어도 결국 같은 문제로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상대방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깊은 자기 성찰과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할 뿐 근본적인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상적인 변화는 결국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을 낳는다. 예를 들어, 한 번 상대방을 기만했던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기만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진정한 변화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고 다시 시간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결국 또다시 틀린 시간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무너진 관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관계에서의 노력 부족 또한 무너진 관계가 재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랑받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노력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노력할 의지를 잃기 쉽다. 과거의 상처와 실망감이 노력을 방해하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스토아 철학의 세네카는 말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이며 무관심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거절이다라고 말했다. 무관심은 관계를 서서히 죽게 만들며 결국은 같은 이유로 관계가 다시금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가 관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 노력은 단순히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어려워진다. 과거의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서로에게 에너지를 투자하기 싫어지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의 노력조차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노력의 부족은 결국 관계를 건조하고 메마르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점차 식어가게 만든다. 이는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노력 부족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전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 특히 재발된 관계에서는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더욱 노력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똑같은 이유로 노력을 멈추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상호 부족은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노자는 가는 자를 막지 말고 오는 자를 억지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 한 번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관계는 쌍방의 노력과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노동에 불과하다. 이미 한 번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는 종종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에 대한 미련이거나 외로움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미련과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가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익숙함에 대한 미련,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상대방을 떠나보냈을 때 느낄 죄책감 등.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감정의 덫이 될 수 있다. 관계는 본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존재해야 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당신은 더욱 지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을 무시하고 관계를 재개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길 속에 다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그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 친밀감, 소통, 개인의 변화, 노력 등 이 모든 요소가 한번 균열이 갔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니체는 망각이야말로 인간이 견디기 위해 부여받은 가장 강한 힘이다라고 했다. 때로는 잊는 것이 최고의 치유가 된다. 과거의 상처와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이제는 놓아줄 때이다. 우리는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시간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만약 관계를 무너뜨린 핵심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배신이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 니체의 말처럼 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외면하거나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무너진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이다. 이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의 반복을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잊지 못하고 자꾸 돌아보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존중을 잃어버리게 된다. 칸트는 존중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무너진 관계에 연연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 한 번 무너진 관계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너진 관계에 계속 매달려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 또한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관계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고통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관계는 두 사람의 문제이며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탓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수 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결단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온전한 존재로서 세상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시작된 관계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고 상대방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결국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노자는 그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오래 간다고 했다.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마치 한 번 금이 간 그릇이 다시 붙여진다 해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상처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그 상처가 깊었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완벽하게 아물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작은 갈등에도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어 다시금 불신과 의심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매번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작은 행동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처와 실망은 결국 또 다른 이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자가 말한 그칠 줄 아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무의미한 반복을 끊어내는 용기를 의미한다. 더 이상 자신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과거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끝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다시 한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용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은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인내와 무의미한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관계는 설명보다 침묵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만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관계는 당신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관계가 다시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억압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온함을 선물하며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힘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해명과 설득의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냉정한 결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함을 감내하고 고통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사랑이라 부를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해진다고 경고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불편함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놓지 못해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감정의 잔해이자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었다. 칸트는 존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당신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힘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 불편함마저 당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존엄성을 상실한 것이다. 마음이 편한 관계야말로 진짜 관계이다. 말이 없어도 통하고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부드러움과 온화함, 그리고 상호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견고하지도 오래가지도 않는다. 당신은 지금 그 부드러움이 사라진 관계 안에서 홀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 감정의 신호는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메시지였다. 그 신호를 외면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살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을 남겨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줄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고 표정이 건조해졌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 그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작별도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을 그 자리에 둔 채 자신만의 방향으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떠남은 말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외면은 무관심이었으며 그 관계는 이미 일방적인 유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떠난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바쁜가 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당신 없이도 괜찮은 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자기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은 누구도 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기울어졌고 그 기울어진 채 버려진 자리에 당신만 서 있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죠. 고통은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 머무는 이는 그 의미를 안다. 당신은 말이 없어도 느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가 다시 예전의 온도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떠날 준비가 끝났지만 떠난다고 말할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당신만을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책임 없는 침묵 앞에서 고립된다. 당신이 느낀 그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예고 없는 퇴장에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날 시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머물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들지 말라. 그 자리를 떠나면 길이 열린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관계가 살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당신만 점점 무너집니다. 이제는 떠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던 당신 자신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설명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끝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남겨두고 간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작별이었음을 당신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를 넘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 상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속으로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홀로 채우려 애쓰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별의 명확한 선언이나 설명이 없으면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이별은 바로 이러한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이 홀로 남겨진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 멈춰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빈 공간을 새로운 가능성과 당신 자신의 행복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갈 시간이다. 그를 용서하지 마라. 단지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놓아줘야 당신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 말투를 떠올리며 그 무심한 침묵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지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흔적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덮는 일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채로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제 그를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와 용서를 감정의 극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멈춰서는 선택을 사유라 불렀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진짜 평온은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다.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이제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당신의 아픔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무책임함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시 같은 방식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된다. 당신이 받은 그 상처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서 당신이 나를 지킬 기준이 됩니다. 그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멈춰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의 행위가 당신의 존엄과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억지로 닫으려 하지 말라. 열어둔 채 걷는 자가 더 멀리 간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지로 닫지 마세요. 그 감정은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고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를 잊지도 마세요.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복수보다 깊고 강력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울타리는 당신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오나 분노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가 당신의 경계선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은 옳다. 그 아픔과 실망감은 당신이 겪었던 현실의 증거이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온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이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빛나는 존재이며 이제는 그 빛을 가로막는 모든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다.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지 마라.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락을 하고 웃으며 반가운 척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심일지 외로움일지 혹은 단지 습관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당신이 그를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변한 사람은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그는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줬으면서도 그게 당신 마음에 어떤 상흔을 남겼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돌아오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만 관심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오직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그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무너진 관계는 같은 이유로 반드시 또 멀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칙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신뢰가 깨지고 친밀감이 사라지며 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당신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한들 그들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나 편리함 때문에 잠시 당신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주는 불안감은 당신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며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니체는 희생을 반복하는 자는 결국 존중을 잃는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인내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의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위험이 크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자격이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보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용기이다. 그 용기만이 당신을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평생 갈 인연, 이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내 곁에 진정으로 남아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진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이미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생 인연은 꾸준한 관심과 진솔한 소통으로 피어난다. 인연이란 크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천천히 다가와도 끝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 같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들도 많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사람도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선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당신이 힘들 때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사람에 앞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관계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기쁠 때만 함께하고 불편할 땐 피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견뎌주는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섣부른 조언 대신 오직 시간을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큰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진짜 인연도 그렇습니다. 크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당신 마음 안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을 덜 해도 편안하고 침묵조차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내면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봐 줄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고 모든 긴장을 풀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 당신의 진짜 집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인연은 꼭 붙잡으세요. 말수가 적어도 묻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의 온도를 기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곁에 있다면 세상 바람이 아무리 차갑게 불어와도 당신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징후가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은 자신을 잘 말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평생 갈 인연은 말로 화려하게 위로하기보다 존재 자체로 당신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안도감이 들곤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우정은 서로가 거울이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꾸만 자신을 더 잘 돌아보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인생에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보아도 늘 긴장을 하게 만들고 진심을 숨기고 말을 돌려야 하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곁에 둘 인연은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 마음의 미세한 결을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은 관계는 오해가 아니라 해석조차 필요 없는 침묵으로 완성된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깊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인연의 증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뢰는 반복되는 선택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나요? 당신이 무너지던 그 힘든 날에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줬던 적이 있나요? 기뻤던 순간에는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준 적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작은 신뢰의 등불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풍성하고 감정은 조용히 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재단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마음의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비워주고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인연은 지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번잡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로워진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까이 둘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좋아. 친절한 사람이 최고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평생 갈 인연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거칠어도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고 당신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영혼이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달콤한 말로 그저 위로만 해주는 사람보다 당신이 자신을 잃어갈 때 조용히 멈추라고 용기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하지만 진짜 사람은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가요? 당신이 자신을 놓아버리고 방황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나요? 그건 너답지 않아라고. 그런 사람은 단순한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깊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중요한 순간에만 고요하게 떠오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계를 영혼의 동행이라 보았습니다. 그저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맞고 가치관의 결이 비슷한 사람. 당신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든 그 사람은 항상 그 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옆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곁에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갈 인연은 같이 놀기 좋은 사람보다 같이 침묵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무너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빛은 눈부시지 않다. 당신이 곁에 둬야 할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눈부신 찬사를 보내는 이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작아졌을 때도 그 자금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괜찮아라는 말보다 먼저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이 없을 때 왜 그래? 라는 질문보다 그저 같이 조용히 앉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약속보다 기억이 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줄 겁니다. 다정함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진심을 가진 사람 하나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 삶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짜 인연은 타이밍보다 감각으로 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평생 갈 인연은 타이밍이 아니라 감각으로 알아봅니다. 그 사람과의 첫 대화에서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를 오래 알았던 듯한 익숙함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감각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말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인연 속에서 운명의 감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란 지속적인 관심이라 말했습니다. 지속이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바빠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고 오랜만에 만나도 그 거리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과 그 사람이 서로에게 감정을 넘어서는 깊이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인연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함께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도, SNS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도, 삶의 고비마다 문득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마음이 깊이 기억한 인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람의 관계를 자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피우는 꽃이 아니라 적절한 햇볕과 바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감정이 통했다면 그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보다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온도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정말 가벼운 것은 가장 오래 남는다. 큰 인연은 크게 울리는 말이나 과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고 잔잔한 행동들, 지속된 관심, 낮은 목소리로 묻는 안부, 그 모든 것이 쌓여 당신 인생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평생 갈 인연은 계절이 바뀌듯 변화를 겪어도 결국 다시 돌아오고,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함께 웃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가장 나다운 얼굴이 되나요? 그렇다면 더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 삶의 진짜 사람입니다. 5번째 이야기. 오래가는 인연엔 조건이 없다. 세상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땐 친하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멀어지는 사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이. 평생 갈 인연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웃어주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정이란 기대하지 않는 선이라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도 괜찮고, 내가 힘들어도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조건이 있는 관계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넌 왜 요즘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해?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기대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은 오래가지만 자신을 위한 사랑은 결국 무너진다고. 평생 갈 사람은 당신이 무너져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야. 같은 빈말 대신 조용히 당신의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무거운 밤 같은 하늘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건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진짜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리 특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꾸준한 존재가 당신 안에서 점차 큰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새로이 경험하게 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조용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지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 삶의 긍정적인 지향점입니다. 조건 없는 관계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맺어지면 그 인연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도 그 사람에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이미 삶에서 가장 귀한 무조건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연을 절대 잃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당신 옆에 남아줄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이 아플 때 드러나는 진짜 얼굴. 건강할 때는 모두가 곁에 있습니다. 밝을 때는, 성공할 때는 당신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나요? 평생 갈 인연은 당신이 웃을 때보다 울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 관계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려움은 사람을 떠나가게도 하지만 진짜 사람을 곁에 남게도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라고 따뜻하게 말해줬나요? 혹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공간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슬픔 앞에서 침묵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의견보다 먼저 오롯이 시간을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해결하려 들기보다 그 고통을 함께 견뎌줄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큰 사랑은 말이 없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고 그 행동조차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눈치챘고, 당신이 피하기 전에 기다려줬고,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체는 그런 관계를 운명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빛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이 젖어올 때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줬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가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당신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덜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미 당신 인생의 중심에 깊이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관계의 숫자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당신의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당신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 말이 잘 통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유머 코드가 맞고 같은 주제로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꼭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은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표현이 부족해도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의 유창함보다 내면의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말은 결국 공허해지고,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진실하면 그 침묵조차 위로가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말이 없어도 서로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다면,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두 사람이 마음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사랑은 이해보다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떠들지 않았고, 당신이 기쁠 때도 질투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말보다 더 중요한 감정의 통로를 가진 인연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 너무 많고 속마음은 자주 숨겨지며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말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 서로의 공백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소음이 아닌 여백을 선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고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조금씩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평생 가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8번째 이야기. 좋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깊은 사람은 드물다. 살면서 좋은 사람은 참 많이 만납니다. 예의 바르고 말씨 고운 사람, 상냥하게 웃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이 언제나 당신의 깊이를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생 갈 인연은 좋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가치를 겉모습이 아니라 깊이로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인지보다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깊은 사람은 당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느끼고 당신이 불안할 때 먼저 차분한 기운을 건네줍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말로 위로하진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우정은 서로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 부족함마저도 당신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있다면 그건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소중한 인연입니다. 좋은 사람은 기분 좋게 만들고 당신을 웃게 해주지만 깊은 사람은 당신을 고요하게 만들고 당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니체는 깊은 관계는 자주 웃지 않아도 자주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자꾸만 떠오르고 다시 한번 그 눈빛이 보고 싶고 어디선가 같은 풍경을 보면 문득 생각난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 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당신 곁에 조용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삶의 강줄기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지만 깊은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고요해질 수 있는 사람, 자주 떠올리지 않아도 늘 마음 한편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함보다 속으로 이어진 진심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 진심을 가진 사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9번째 이야기,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마라. 기쁨은 누구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엔 의외의 사람들도 함께 해주고 웃음 앞에선 낯선 사람도 금세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를 때 곁에 남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를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제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픔 앞에서 말하지 않고 같이 눈물 흘려주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무언가 해결해 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은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영혼의 동반자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함께 있는 이가 결국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된다고. 기쁜 날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없이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지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의 고통을 문제로 보지 않고 당신의 일부로 안아주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인연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큰 사랑은 조용히 흐르고 그 흐름은 깊은 골을 만든다. 그 흐름은 당신이 아플 때 조금씩 당신을 감싸고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한 번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아무 말 없이 찾아와 준 사람,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평생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졌을 때조차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당신 삶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세요. 10번째 이야기. 그 사람 하나면 인생은 덜 외롭다.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삶의 깊은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평생 갈 인연은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늘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연결이라고. 그 사람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마주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인연이 시간보다 진심에 의해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궁극은 두 영혼이 하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신이 방향을 바꾸고 그 사람의 침묵 하나에 당신이 위로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삶 안에 또 하나의 순결한 영혼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고독을 지탱하게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갑고 삶이 조금은 덜 더덥게 느껴지나요? 그런 감정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울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모양이 없고 가장 큰 것은 소리가 없다. 평생 갈 인연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요란한 존재감이 아니라 당신 마음 속에 잔잔히 자리 잡아 당신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세상 모든 소음 속에서도 그 사람의 침묵이 위로가 된다면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징후들을 통해 당신 곁에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고 그 인연을 평생 동안 소중히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생 인연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